안녕하세요. 인사이트 멘토 박정혁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2026년 봄 입시는 특수대학원 입학 절호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대학원은 1년에 2번 입학할 기회가 있습니다. 3월에 입학하는 경우는 가을에 입시를 보고 그 전년도, 그리고 9월에 입학하는 분들은 그해 봄에 입시를 치루어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3월에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초중고 학제가 3월에 입학을 하고 3월부터 새 학년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9월에 입학하는 거에 대해서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좀 의사 선택에도 도움을 드리고, 또 생각보다 이런 봄입시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뭐 모든 분은 아니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릴까 해서 찍어보았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2026년에 이제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 좀 뉴스를 매일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환율이 뭐 1,500원을 돌파했다, 경기가 어렵다, 뭐 경제가 상당히 위기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 또 사실이고요. 또 실제로 경기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위기 때 진학을 하는 게, 불황일 때 진학을 하는 게 좋을까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또 이런 부분들도 제가 뒤에 답변을 드릴까 하고요. 또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인공지능 시대인데 대학원에 가서 자칫 돈만 낭비하는 게 아닌가, 또 이런 분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아니 뭐 알겠어요, 대학원에 가고는 싶은데 가을 입학에는 좀 적게 뽑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 입시에 불리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런 세 가지 질문을 많이 하세요. 9월에 입학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서 9월 입학도 또 어떤 분에게는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세 가지 내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황의 때에는 어설픈 자기개발보다 특수대학원 석사가 훨씬 좋은 선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뭐 많은 분들이 부업을 한다, 뭐 AI를 가지고 뭐 수익 창출을 하겠다, 블로그나 유튜브를 하겠다 등등, 뭐 SNS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클래스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클래스가 틀렸다, 잘못됐다, 뭐 그런 말이 아니고 사실 쉽지는 않아요. 막상 해보면은. 그리고 또 요즘 뭐 주식시장이 좋다고 무조건 뭐 이렇게 대출까지 받아서 주식 투자를 한다고 또 될 일도 아니죠. 오늘같이 또 막 갑자기 폭락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 어설프게 재테크나 어설픈 부업이나 어설픈 클래스 이런 거 들어서는 솔직히 자기 개발이 안 돼요. 그런 것보다는 이 특수대학원 석사는 정규 석사 학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이력이나 경력에도 남고 상당히 여러분의 장기적인 인생에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커리어 이런 플랜을 짤 때는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불황의 시대에는 자기 개발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업황이 조금씩 풀려갈 때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이런 시간들이 딱 활용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불황일 때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버티기만 한 거죠. 물론 버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버티면서 기회가 올 때까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특수대학원 진학도 상당히 좋은 준비가 된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좋은 준비가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석사 수준의 지식 이런 것들은 필요하고요. 또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사 수준의 지식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검증된 인적 네트워크는 정말 여러분이 이직을 하거나 그럴 때 또 커리어 전체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불황이 닥치면은 이 채용 공고나 이런 걸 낼 수가 없어요. 왜냐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뭐 사무직 한 자리 뽑기 위해서 뭐 경력직으로 사무직 한 자리 정도 뽑으려고 딱 이렇게 잡코리아 같은데 뭐 사람인 뭐 이런 데다가 딱 올려놓잖아요. 진짜 1,000통씩 들어오는데 이력서가. 또 이거 이런 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힘들게 뽑았다고 한들 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 회사하고. 또 그리고 뭐 기껏 뽑아 스펙 좋아서 뽑아놨는데 또 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이런 골치 아픈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불황기가 되면은 많은 기업들이 어떤 의사 선택을 하냐면은 아름아름 이게 소개를 받거나 이렇게 아름아름 이게 경력직 이게 면접을 한 명 한 명씩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인재를, 이게 소수의 인재를
필요한 만큼만 딱 충원하는 이런 이제 패턴을 취하는 거죠. 근데 이런 패턴은 결코 여러분이 채용 공고만 드립다 이게 찾아보고 검색해 본다고 찾을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 많아야 돼. 특히 업계 사람들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 소개로 이렇게 인터뷰 볼 수도 있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직을 하신 분들이 많고, 제 영상에도 종종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이직에 성공했다, 특수대학원에 가서 많은 분들하고 네트워크도 하고 이러면서 이직에 성공했다, 이런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또 이런 불황기 때 경력직으로 채용이나 뭐 이직을 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아까 이제 많이 하신 질문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 시대인데 다 뭐 이렇게 검색해보면 나오고 쳐보면 나오는데 굳이 비싼 돈을 들여서 특수대학원을 갈 필요가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도메인 지식입니다. 도메인 지식이 뭐냐면은, 예를 들면 주력 종목인 거죠. 뭐 마케팅, 사회복지면 사회복지, 부동산 뭐 정책이나 부동산 투자면 투자, 정책이면 정책, 뭐 이런 식으로 그 도메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있는 사람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야 할 수 있는 게 많은 거지, 도메인 지식이 약한 사람이 인공지능 아무리 붙들고 뭐 자꾸 질문하고 뭐 이걸 갖고 뭐 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대학원에 가는 이유는 인공지능이나 이런 활용을 위한 것도 있지만 결국 도메인 지식을 쌓기 위함이거든요. 이런 것은 항상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이 경제나 산업이 돌아가는 이상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기 개발을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또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나와 또 비슷한 목표를 가진 분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고, 또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지식을 갖고 다양한 이게 상황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또 저렇게 잘 해 나가는 것을 보면은, 그거 이상의 의미 있고 좋은 자극과 동기부여는 사실 이 세상에 없습니다. 책을 100권, 1000권 읽는 것보다 그런 사람 한 명과 직접 생활해보고 이야기 나눠보고 수업 같이 들어보고 이런 거가 사실 되게 큰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자기 개발은 사실 끝이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범위와 깊이, 어느 정도 그 범위를 모르면 그냥 어디가 끝이고 어디가 그런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드립다 그냥 불필요한 노력이나 불필요한 것들만 하게 돼요. 그게 아니라 특수대학원을 다니다 보면은, 이 분야에서는 이 정도까지의 깊이 있는 지식, 이 정도 범위의 지식 정도면 충분하구나, 이런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보면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시험을 잘 보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시험 범위가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고, 또 어떤 주제들은 출제가 안 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보통 시험을 잘 본다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자기 개발도, 그리고 내 분야에 있는 지식이나 정보도 너무 많은 걸 알 필요 없어요. 딱 어느 정도 범위와 깊이가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아냐? 특수대학원을 다녀보면 어느 정도 감이 생겨요. 그게 딱 뭐 1페이지부터 뭐 957페이지입니다.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업계에서 통용되는 정도의 범위와 깊이를 알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도 상당히 특수대학원을 다니는 좋은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시적인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좀 가을보단 적게 뽑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리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제 3월에 입학을 하는 거죠. 초중고가. 그리고 3월이 되어야 새로운 학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뭔가 그 가을에 이렇게 지원을 해서 뭐 면접도 보고 합격을 해서 그 다음에 3월에 입학하는, 이런 게 익숙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가을 입시 3월 입학하는 사람들이 한 7대3, 6대4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뽑게 돼 있어요. 아무래도 모든 대학원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합격을 하고도 미등록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티오가 어디로 넘어오냐? 바로 그 다음 이제 입시인 요 9월 이제 입학자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년 티오라는 게 3월 입학자 더하기 9월 입학자가 한 해의 그 입학 정원인 거예요. 그래서 7대3, 6대4 정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3월 이 학제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 봄에 입시를 치르는 것에 잘 모르는 분들도 일단 많고, 안다고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그냥 위야무야 하다가 이게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적어요. 물론 적게 뽑지만 지원자도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다 보니까 좀 스펙이 좀 부족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얻어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스펙이 부족해서 큰 기대 안 하고 냈는데 봄입시에서 합격을 했어. 이런 분들 종종 있어요. 그래서 스펙이 부족한 분들은 봄입시 꼭 한번 지원해 봐라. 물론 지원한다고 다 된다. 이거는 제가 장담을 못 드리지만 그래도 한번 놓치지 말고 지원해 보는 거는 정말 좋은 선택이다. 이 말씀 드리고, 아까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2026년에 이 봄을 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올해 봄이 여러분 다 보시다시피 경기 침체, 경제 위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우리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특수대학원은 장학금도 없고 또 그리고 학비가 싸게는 5, 600 그리고 보통 한 7, 800 또 비싼 과정은 또 한 학기에 1,000만 원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물론 학자금 대출도 있고 좋은 제도가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것도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 또 비용이고 돈이기 때문에 사실 쉽게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올해는 좀 예년보다는 조금 이렇게 적은 지원자들이 좀 적게 지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물론 더 많이 지원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걸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특수대학원의 경기 영향을 좀 받다 보니까 좀 지원자가 다소 감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이 좀 여러분의 의사결정과 이런 진행하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하이프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